황교안 후보님께서 진행하는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시죠. 조국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저는 국무총리를 역임했고 그전에는 약 2년 3개월 동안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조국 후보 역시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아마도 36일 동안이었죠. 네, 맞습니다. 36일이면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한 채 그만두셨을 것 같습니다. 재임 기간으로 따지면 제가 약 23배 이 정도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재임 기간이 짧았는가? 2016년 10월 3일 당시 광화문에 수도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인파가 모여서 비리 종합 선물 세트 조국 법무부 장관을 끌어내리자 이렇게들 외친 바가 있습니다. 전 국민의 분노 때문에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끌려 내려온 것 같습니다. 결국은 범죄가 인정되고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국 후보는 딸, 아들 모두 부모의 지위와 인맥을 총동원해서 조직적으로 허위 스펙을 만들고 위조 서류를 내서 진학시켰습니다. 개천에서 용날 필요 없다. 용이 아니라 가분개로 살아도 된다. 이런 게 조국 후보의 지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의 자녀들을 용으로 만들려고 온갖 범죄를 다 저질렀습니까? 그런데 또 이번엔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염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땀 흘려 공부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평택의 청년들 앞에 나설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당장 평택 시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즉각 사퇴해야 하는 것이 맞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제가 법무부 장관 짧게 한 건 맞고요. 그렇지만 제가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을 이전 6개월 최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짧은 경력은 공직 경험은 짧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제가 저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법률가로서 사실관계나 법리 파악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법을 준수한 사람으로 그 판결을 존중하고 감수했고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여러 번에 걸쳐서 법정과 법정 바깥에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시위를 말씀하셨는데 그와 같은 시점에 서초동에서는 대규모로 촛불 시위가 열렸고 그 속에서 검찰개혁 조국수라는 그런 외침이 있었다는 점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국 후보는 산호맹의 핵심 간부였습니다. 산호맹은 무장봉기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려 했던 반국가 이적 단체입니다. 조 후보에게 묻습니다. 전향은 했습니까? 첫째, 찾아보시면 제가 산호맹 조직원으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는 걸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네요. 저 반국가란 3조가 아니라 저 7조 위반이었습니다. 예,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책임질 생각이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저는 제 젊었을 때 활동에 대해서 뻐기지도 않지만 부끄러워하지도 않고요. 당시 시점에 제가 지금 황교안 후보께서 대법원 판결을 확인해 보시면 제가 산호맹 조직원이 아니었으면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 산호맹을 부인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부인이 문제가 아니라. 여쭤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 변함이 없습니까? 전 우리 헌법이 대한민국 헌법이 자유주의와 함께 사회주의의 정책을 요구하고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이미 사회민주주의 또는 민족 사회주의적 정책이 우리 헌법 안에 있고요. 그 점에서 여전히 그런 정책이 필요하죠. 사회주의자라는 말씀인가요? 사회주의자 그렇게 예. 단정 짓는 것은 색깔론이고 좀 빨갱이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제가 어떻게 민정수석 비서관도 하고 이 자리에 지난번 총선에서 600만 명의 표를 받았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우매하지 않습니다. 저는 청문회에서 들은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김재현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김재현 후보는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강제 상실한 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사상 최초의 정당 해산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위헌적 목적을 지닌 정당임을 헌법재판관 8대1의 압도적인 판결로 인정했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제가 직접 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김재현 후보는 좀 사과한 일이 있습니까? 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절차와 또 내용을 가지고 강제 해산시키는 일이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부정하는 것인가요? 통합진보당의 강제 해산 결정을 주도했었던 박근혜 정권이 그 뒤이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실 것은 황교안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8대1의 결정으로 해산 결정을 내린 것을 국민들이 똑바로 다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용남 후보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개혁신당으로 옮겼습니다. 또다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을 바꿨습니다. 보수 우파였다가 이번엔 좌파 후보로 나선 것입니다. 김 후보에게는 정치적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있느냐,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념이 변해도 너무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는데 혼돈스럽게 생각하는데 뭘 믿고 후보자에게 표를 주겠습니까? 오늘 국회의원 배치 한 번 더 달려고 하는 개인적인 욕심으로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향적인 철새 아니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정치 철학이나 생각이 바뀐 적은 없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을 때도 상장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주장을 했고, 다만 국민의힘 쪽이 그걸 받아들일 자세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중도 실용주의 또는 국민의 상식선에서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네, 변한 거는 유이동 의원에게 마지막 변한 건 질문하겠습니다. 국민의힘입니다, 사실은. 예. 우리 유이동 후보에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다, 이런 프레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본인의 주도권 토론을 활용해 주십시오.